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얘기 시작은 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결, 융합, 지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물, 기계, 사람,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결, 그리고 이렇게 공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밸류가 창출되는 융합,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 없이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능, 이 연결, 융합, 지능의 세 개의 키워드로 이 세상이 또 경제체제와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이야기하죠.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결, 융합, 지능 앞에 하이퍼, 그러니까 초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부터 이런 것을 추구했으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IT 기술, 여러 가지 융합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적으로 저렴하게 믿을만하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결, 융합, 지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결, 융합, 지능의 개념이 제조업에 적용이 된 게 소위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연결, 융합, 지능이 적용된 제조는 어떤 것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데이터가 모이고 어플리케이션이 활용이 되는 클라우드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하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전파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고 있는 그 개념을 보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을 보시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밴드나 머리에 쓰고 또 디바이스를 통해서 역시 이런 장비하고 같이 전파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사람을 완전히 없애는 무인화랑 조금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은 사실은 무인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기계가 같이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그런 협업이 되는 그런 조화로운 생산 체계, 사람과 기계가 어울리는 생산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경우에 기계에 비하여 유연성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공정, 사람이 잘하는 업무는 사람이 더 잘을 할 수 있게 하되 기계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이 저희가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른쪽에 로봇을 보시면 로봇가 이렇게 잠깐 움직이고 있네요. 밑에 바퀴가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변의 개념을 보고 계신데 그 이제 시장이 계속 변동하면서 요구되는 유연 생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계 자체가 좀 변동을 해서 가변적인 개념으로 극도의 유연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맞춤형 생산을 추구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융합, 지능의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공장 안에 사람, 기계,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생산 체계가 스마트 공장 또 스마트 제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개념을 적용한 그러한 그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정의한 정의를 보시면 제조의 전 과정을 IT 기술을 가지고 소위 이제 QCD, 최소 비용과 시간, 그 다음에 품질을 만족시키면서 고객 맞춤형 제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체계, 그런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조업과 IT 기술이 결합이 돼서 제품, 설비, 공정이 서로 연결, 융합, 지능화가 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념을 적용한 생산 시스템, 또 그 목표하는 측으로 보면 제품의 전 과정에서 고객 맞춤형 제품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자율형 제조 시스템. 여기서 자율형 제조 시스템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더라도 설비가, 기계가,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서 잘 대응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지능적으로 운영이 되는 지능형 공장의 모습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스마트 공장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기계가 또 사용하고 있는 설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자동화되는 어떤 자동 제어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디지털화는 그냥 기계가 자동화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 기계에 들어가는 입력, 그다음에 구동 이런 부분 자체가 프로세스와 함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결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운용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공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라고 기억하는데요. 작년 초에 EU에서 인더스트리 5.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인더스트리 4.0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더스트리 5.0이냐, 4.0이 벌써 끝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인더스트리 4.0이 끝난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개념이 나온 후에도 벌써 세월이 8, 9년이 흘렀기 때문에 약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변동, 특히 재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제조업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제조업도 극심한 변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겪고 보니 좀 새로운 개념에 좀 추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키워드는 기존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던 그런 키워드들이 다 그대로 유지되고요. 추가해서 3개의 키워드가 추가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람 중심,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 세 번째가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온 탄력성 부분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등 어떤 극심한 변동 체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거냐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녹아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EU에서 발표한 인더스트리 5.0의 백서를 보면 이런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6개의 기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인 맞춤형 사람 기계 상호 작업, 그 다음에 자연 영감 기술과 스마트 재료,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전송 저장 및 분석, 그 다음에 AI 기술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사용, 저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 스마트 공장에서는 자율형 생산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탄력성은 또 뭐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형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율성은 뭐냐면 굳이 구별하자고 하면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서 대응하는 그런 개념을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탄력성은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극심한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아예 공급망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도 그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무 데미지 없이 극복할 수는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하면 정상 상태에 가깝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 초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계가, 설비가, 시스템이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이 자율형 생산 시스템으로서의 스마트 팩토리,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화가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공장의 예를 하나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 스마트 공장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된 신성ENG라는 회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신성ENG 공장은 대형 전자제품인데요. 대형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라인을 협원 로봇과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추진한 그런 사람 기계 협업의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 특히 사람이 주로 투입이 돼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수작업의 경우에 작업자의 숙련도 미비나 실수로 인해서 불량이라든지 결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고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유연한 대신에 작업 설계라든지 공정 편성이라든지 작업장 구성 또 이런 부분이 변동이 되게 되면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재나 공간, 물류 방안 같은 것들이 또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잦은 변경을 사람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지만
그렇게 유연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칭시키지 못하게 되면 제품 설계가 바뀐다든지 홀류 비율이 바뀐다든지 이런 변경이 생겼을 때 라인 밸런스라든지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라인 변경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ENG에서는 스마트 공장 활동을 총 5단계로 정의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 연결, 그러니까 설비와 시스템을 센서나 제어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연결된 데이터를 경영진을 포함을 해서 관리자들이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가시성 확보. 세 번째가 이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지 보존을 한다든지 어떤 패턴을 인식한다든지 하는 분석 예측 단계까지 목표를 하고요. 이러한 분석 예측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하면 그러한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되는 최적 제어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최적화까지를 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변동에도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스마트 공장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제조 현장의 연결과 가시화까지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수행하는 작업에 일부 협업 로봇을 적용하고 물류 부분에 AGV나 산업용 로봇을 도입을 해서 현장 자동화와 그 다음에 MES 도입 등 생산 정보화를 추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시간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래킹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설비 도입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 능력이 한 2배 이상 향상되고 불량률이 한 반 정도 줄어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설비 투자와 데이터 인터페이스 이후에는 모여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행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그 활동이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신성ENG에서 작업자와 기계의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보통 우리가 거울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뒤에 파란 옷을 입은 작업자와 앞에 컴퓨터 안에 있는 디지털 트윈이 완전히 연동이 돼서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 작업자를 사이버 세계에 컴퓨터 세계 안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 있고요. 이러한 작업자, 기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가시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되면 공장 전체 레벨에 대해서 필요하면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모델을 가지고 공장 전체를 보고 관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레가시나 기계, 설비, 제어기 등 여러 소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공장 레벨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KPI 좀 변화를 보고 우리가 왜 스마트 공장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공장 자동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스마트 공장 활동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공장 자동화율, 즉 설비 투자, 자동화 설비 투자가 2018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한 20%, 2016년 대비 19% 정도 되는 이제 자동화율 향상이 있었고요. 18년부터는 사실은 추가적인 자동화 투자는 진행하지 않고 이후에는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옆에 있는 인시 생산수, 그러니까 작업자의 생산성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운데 있는 공정 불량률을 보시면 2018년까지 공장 자동화가 진행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설비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년에 인시 생산수는 19%, 7%, 공정 불량률은 47%, 15%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공장이 기존에 우리 그 생산 자동화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화는 우리가 그 설비 중심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스마트 공장은 설비 도입과 함께 동시에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화를 같이 진행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똑똑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분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향하는 그런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 자동화하고는 조금 더 좀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짝 그 작업자에 대한 어떤 그 디지털 트윈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 나오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구조도를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는 이름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 이 제조 현장의 데이터는 뭐 레가시에서 오는 계획 데이터도 있을 거고 설비나 제어기에서 오는 데이터, 또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클라우드에 넣고 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풀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제조 현장에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판단하는 그런 체계를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는 체계로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S가 이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의 운영 제어 지능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CPS를 통해서 제조 현장의 여러 설비나 계획에 대한 상황 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비정상이냐, 우리가 가만 놔둬도 되느냐, 개입을 해서 뭔가 제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상황 인지죠. 두 번째는 판단. 만약에 기계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왜 그러는 것이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의사결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된 결과를 제조 현장에 바로 제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인지 판단 수행을 보통 제조진흥의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3단계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인지와 판단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이버 세계에, 그러니까 컴퓨터죠. 컴퓨터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자 하는 개념이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이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여진 그 환경에서 실제 세상을 반영한 굉장히 실제와 같은 모델, 컴퓨터 안에 그 사이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와 같은 사이버 모델이고 가능한 실제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결과를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보통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이버니까 약간 가상의 의미고요. 물리는 피지컬, 그러니까 실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상과 실제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조 현장에 있는 여러 데이터, 설비들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모여진 데이터를 융합해서 지능화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조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객체를 컴퓨터 안에 카피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트윈, 쌍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복제 모델은 제조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 객체들의 기본 속성과 현실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모델이 있다고 하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 현장에 대한 어떤 진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이냐 아니냐,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 분석,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죠.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최적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최적이냐, 최선이냐에 대한 진단, 분석, 예측,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트윈의 개념입니다. 제조 현장의 여러 요소들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담아서 컴퓨터 안에서 실제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사이버 모델, 가상 모델이죠. 예,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한마디로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익숙합니다만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한번 해본 미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설비나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설계가 맞는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건지를 판단할 수도 있게 되고, 오늘의 계획이 나왔을 때 그 계획을 한번 돌려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산이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앞으로 5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시간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쓰고 있는. 예,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터이죠. 내비게이터가 사실은 저는 가장 성공적인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비게이터가 현재 나의 위치와 지도 데이터, 이런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내가 가고 있는 길 앞에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저에게 알람을 띄워줍니다. 전방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다음 길에서 원래는 직진이었는데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뭐 15분 단축되는데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시간은 10분 단축되는데 톨비를 2,000원 내야 됩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교통사고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내비게이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모아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결국에는 운전자가 진단하고요. 내가 지금 가는 운전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제가 그 현업에 계신 특히 공장장님들이나 직장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우리 공장의 내비게이터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잘 만드시게 되면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공장의 설비에 우리 뭐 물류 시스템에 내비게이터를 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공장이 되겠죠. 사실은 스마트 공장은 이러한 내비게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진흥의 3단계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스마트 공장의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하는 뭐 CAD라든지 PLM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장이 이제 설비가 설치가 되면 제품, 공정, 설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각종 레가시들, 운영 제어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운영 제어 시스템, 제어기, 센서, 그 다음에 각종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데이터와 정보들이 다 모여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픈되어 있는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표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활용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이버 세계에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디지털 트윈 모델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윈을 통해서 진단, 분석, 예측,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트윈 자체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대시보드 형태로 가시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D 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VR이나 요즘 새로 나온 여러 가지 가시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지각화를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제조 현장의 어떤 관제 시스템을 좀 넘어서서 이 자체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좀 만들어서 이걸 뭐 거울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상 세계라도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의 메타버스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스마트 팩토리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설계와 계획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설계 단계의 디지털 트윈이 되고요. 이 모델을 이제 버리지 말고 이 모델이 이제 실제 설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면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럼 데이터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희는 그걸 동기화라고 부릅니다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제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운영 단계에서 우리 제조 현장의 설비의 그 상황을 반영한 굉장히 신뢰성 있는 모델로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이 운영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정말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데이터를 가지고 추상화나 뭐 객체화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초기 단계에
라이브러리나 이런 개념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장의 경험을 가지고 신규 공장을 개설할 때 굉장히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설계 단계와 운영 단계의 모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재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 디지털 트윈의 어떤 설계 운영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제품, 공정, 또 제조 현장의 설비, 공장, 물류 등 여러 가지 레벨,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하면서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점점 구체해 나가는 그런 엔지니어링 데이터 기반의 어프로치가 운영이 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제조 현장에 데이터가 모이고 있다고 하면 적용하고 생산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제조 데이터 기반의 어프로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모델 기반, 엔지니어링 의사결정 기반의 모델과 제조 데이터 기반의 모델이 서로 선순환 구조로 서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활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 디지털 트윈의 설계 및 운영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하나 사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유레카 과제라고 해서요,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국제공동 연구 프로그램이고요. 요 프로그램 하에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조립 및 물류를 위한 사이버 물류 시스템이라는 내용으로 글로벌 제조기업과 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특히 조립 공정과 물류에 관련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과 스카니아, 그다음 에릭손, 그다음에 HD 와이어리스라는 솔루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부품사인 유라,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솔루션사인 덱스타,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조 현장의 여러 현장의 데이터와 ERP, MES 등 레가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군데 담아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를 푸는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트윈 관리 기능을 플랫폼에서 활용하게 되고요. 요 활용되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물류, 품질,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서 플랫폼 위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조 현장의 여러 데이터와 레가시에 있는 계획 데이터를 모으는 일뿐이 아니라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전 주기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와이어하네스 조립 공장인데요. 그 작업자들의 위치라든지 조립 내용을 추적하는 2D상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할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생산 스루풋을 볼 수 있는 3D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할 것이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설비 운영에 관련된 분석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다양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트윈의 그 어떤 활용 지원 기능까지 같이 담아야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플랫폼 상에서 데이터와 모델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직접 구동해서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분석, 예측 최적화를 수행하는 기능들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비의 모니터링, 보시는 것처럼 작업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작업자들의 배치를 바꿔서 라인 밸런싱을 올려주는 실시간 라인 밸런싱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스마트 제조 혁신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관련된 부분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관심 있으신 분들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디지털 트윈 와 좋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 다른 사례나 다른 회사의 벤치마킹을 보통 많이 수행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재 나의 공정, 나의 관리 수준, 내 생산 시스템의 수준은 어떤지 현역에 대한 수준 평가와
이런 그 달성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 가능하면 KPI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목표를 도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톱다운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스템이나 하나의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연결을 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구축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빅뱅으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축과 적용은 버텀업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추진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정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번 뭐 파일럿이나 개념 실증 같은 개념으로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한 부서나 한 회사에서 수행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일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IT팀, 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 품질관리팀, 뭐 여러 가지 뭐 지원부서,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이 정말 연결되고 융합돼야 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성원, 부서, 필요하다면 다른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요. 이 스마트 공장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기술들의 이 융복합 분야이기 때문에 부서 자체도 좀 통합해서 만들고 약간의 기업 내부, 외부의 여러 액터들이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지속적인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